100% 유서원은 지금 내려놓으셨다가 100% 마스크 100% 공적 지급을 위해서 지금 마스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해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탄핵 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 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선관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반응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애국심이 가슴을 울린다고 했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뜻에 거스르지 않게 공천을 하겠다며 박근혜 공천을 서약했습니다. 이 참담한 충성 경쟁은 미래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80%의 국민의 뜻은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탄핵 세력과는 단절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참된 보수의 길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개혁도 거부하고 탄핵 세력으로 회귀하려는 미래통합당이라면 남은 것은 오직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촛불혁명을 만든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헌적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탄핵당한 박근혜의 헌법 파괴 유산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미래통합당의 역사적 퇴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과 함께 탄핵 수구 세력을 퇴출시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 협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어제 정부가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난 추경 성격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이번 정부 추경안을 정의당은 그대로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재난으로 삶의 위기에 빠진 대구 시민과 또 직접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 노동자 등 시민들에게는 하나만한 추경입니다. 이분들에게 이것을 비상민생 추경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2월 28일 대통령과 4당 대표가 추경을 논의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민생 피해 직접 지원이라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추경안은 민생 직접 지원은 단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전부입니다. 대부분 금융지원, 세제지원과 같은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재탕 추경이고 반쪽 추경입니다. 과연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절박한 생존권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를 체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추경이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추경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여러 차례 이번 추경만큼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형태로 체감할 수 있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당은 이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느끼는 취약계층에게 사실상의 재난소득 지급의 성격을 갖는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경의 방향을 대전환시킬 것입니다. 이번 정부 추경안은 이제 세 가지를 담아서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첫째, 하루 벌어 하루 사는 597만 임시 일용직 노동자, 공공이나 민간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일하는 강사와 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학원 강사 등 공적 시스템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생계 지원이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 전체 자영업자 중 하위 매출 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영업 손실액을 적정 수준 보장해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체 자영업자 중 하위 매출 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영업 손실액을 직접 적정 수준 보전해줘서 당장 생계비와 임대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휴교 등원 등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5일 유급휴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가 3주 동안 휴교를 하는데 5일 휴가만 주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초등학생 이하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에게 2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자녀, 부모,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돌봄 제공자에 대한 유급휴가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줘야 합니다. 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의 돌봄 유급휴가를 휴교 기간에 맞게 지원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 휴가 지원금을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성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 지원시설의 급식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배달을 통한 무료 급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문제입니다. 정부는 빨리 마스크 종합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지금 마스크 민심이 최악으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연일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받고 싶은 것은 사과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마스크 대책입니다. 지금 마스크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 생산량 1,300만 개 정도인 마스크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도 다각도의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현재 생산되는 양이라도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생산되는 것이라도 100% 공적 통제를 해서 불법 수출이나 매점 매석을 완전히 차단하고 전량이 국민들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현재 시장 유통의 방식 가지고는 편중 사재기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계나 취약계층에 대한 선지급을 빼고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물량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대만과 같은 공적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빨리 시스템을 갖춰주기 바랍니다. 다시 현재 시장 유통 방식으로는 편중 사재기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계나 취약계층에 대한 선지급량을 빼고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물량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배분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나 취약계층에 대한 선지급량을 빼고는
지금 대만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물량에 대한 공적 배분 시스템을 만들기 바랍니다. 또한 4인 가정 기준 한 달치 마스크 구입 비용만 40만 원에 육박해서 취약계층의 경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고려해서 정의당이 진즉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 공적 통제와 무상 배급을 거듭 촉구해 온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당장 100% 공적 통제와 무상 지급, 그리고 공정한 배분 시스템 도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산 및 수익 확대 방안 등 종합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 과정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판결하고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했습니다. 겨우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촛불을 든 수천만의 국민이 박근혜의 죄악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속고되지 않는 모습으로 참여해야 할 박근혜가 뻔뻔스럽게 거대 야당으로 통합하라고 편지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범죄자가 반성은커녕 마치 수렴청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태극기 세력이여 단결하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를 대하는 미래통합당의 태도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편지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면서 이 나라, 이 국민을 지켜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 가슴을 깊이 울린다고 눈물겨운 헌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색이 대한민국 제1당이요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당이 취할 태도입니까? 미래통합당이 얘기했던 미래는 3년 전 국정농단 시절로 회귀에 돌아가자는 뜻이고 결국 박근혜 통합당을 다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까?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나온 박근혜의 편지와 이를 대하는 미래통합당의 태도는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의 그림자가 우리 정치에 깊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비전과 정치 개혁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박근혜 통합당을 반드시 이번 총선을 통해 퇴출시켜 낼 것입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대표께서 지적하셨는데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박근혜 씨가 편지를 통해서 사실상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옥중 정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옥중 정치가 아니라 옥중 망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희대의 선거농단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궁금함은 박근혜 씨 자신의 말인지 최순실 씨의 명령인지 가십 정도로 궁금해할 뿐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은 일제히 반색하며 큰 우군을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다 뱃머리를 확실하게 돌리는 행위입니다. 도로 박근혜 당으로 회귀하고 싶은 본능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입니다.
박근혜 씨의 자필 편지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불법 선거 운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명백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오늘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재난은 위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직격탄은 그 누구도 아닌 사회적 최약자인 청년,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곧 재난에 따른 소득 손실에 대해 강력한 직접 보존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코로나 대책, 특히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심각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책 자체가 재난 수준입니다. 코로나 노동대책, 고용노동부는 즉각 추가 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계에 내려지는 직격탄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대책 중에 고용지원금을 상향한 조치나 특별고용업종 지정 검토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책은 아예 없거나 말로만 대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대책이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제안한 5인 미만 사업장, 임시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자영업자 매출 피해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해고 사태에 대해서는 확실한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코로나 사태 종식 후에 이 기간을 빌미로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 강사, 강병인, 학습지교사,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대리기사 등 노동의 특성상 대면 업무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최대 2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감이 끊기면 대체소득 수단이 없는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가장 확실히 나와야 할 대책인데도 보완 검토 정도로 멈추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 대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청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해고 등 자영업자 매출 타격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 역시도 매우 유감입니다. 임시 일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잦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노동자는 매우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등 확실한 고용 안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 해고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완화 등 한시적인 소득 보존 대책 역시 즉각 필요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예입니다. 대표님께서 마스크 공적 지급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용 허가제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도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비상시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 공적 판매량을 80%로 상향하고 또 1인당 구매량을 주 2개로 제한하는 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그야말로 공적 영역입니다. 마스크의 물량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면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갈까를 우리 사회는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마스크 지급은 가장 기초적 의료 지원입니다. 그러나 수급량에 대한 대책밖에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아쉽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방진 마스크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전무한 방한대를 지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A씨는 49년간을 대구에 거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외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에서 마스크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대구의 격리 수용 장애인 집단 감염 사례와도 일맥상통하는 일입니다. 소외와 혐오가 가장 먼저 타겟으로 하는 대상은 언제나 이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입니다. 정의당은 마스크 수급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마스크 공적 판매의 양적 대책에 더해 판매 장소에 보다 다양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주문합니다.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 또 긴 시간 줄을 서는 것이 부담되는 고령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 유형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고용 허가제 등의 제도적 문제점도 장기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정의당은 우리 사회 구성원 중 고령자, 이주민 등이 겪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역과 보건의료 정보 접근성 확대에 대안을 가장 앞장서 제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한마디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11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 결과 우리나라 재정 적자 비율이 3%, 마이너스 3%를 넘어서 마이너스 4%, 4.1%까지 늘어나고 또 누적 국가 채무 비율이 막 30%대를 넘어서 41%까지 증가되었다면서 일부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추경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의당이 요구했던 서민들에 대한 직접 재정 지출 대신에 금융 지원을 많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 지원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그 반대편에서 그 금융 지원은 국민들에게는 금융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계 부채는 가처분 소득 대비 150%를 넘은 지 한참 됐고 국민소득 대비 약 94%까지 증가해서 OECD 국가 중에 가계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재난 시국에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가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게 급한지 아니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급한지 판단해야 될 시점입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오히려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늘리면 그렇지 않아도 재난 상황에서 생계가 위험한 상황인데 더 큰 부채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지나친 금융지원을 줄여서 국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 대신에 정부가 이걸 책임있게 떠안아서 국민들을 위한 재정 직접 지출을 늘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